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와,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직 고등학교 교사이고요. 전에 한번 홍공선생님하고 또 인터뷰한 적도 있긴 한데 아마 여기선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현직 역사 교사로서 그리고 진학 지도 그리고 논구술 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최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일반 고등학교는 아닌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되네요. 네. 서울의 A 외국어 고등학교 맞습니까? 뭐 D 네, 특목고네요. 아, 특목고. 네, 특목고. 그럼 네. 서울에 외고가 몇 개 없죠? 6개 있죠. 네. 그 중에 한 개인 거네요? 뭐 그렇죠. 선택지가 좁혀졌다. 네네네. 뭐 네. 사실은 뭐 그 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네. 곳을 많이 섭렵을 하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서 뭐 논술, 구술, 면접 그리고 뭐 독서 그리고 또 현직 또 외고에 이게 직책이 거기서 뭐죠? 외고에서 또 입학 입학 담당입니다. 와, 입학 담당까지. 선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네. 초중고 입시를 그래도 큰 그림으로 또 이렇게 깨고 계셔가지고 저희 홍공이 큰 그림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저에게도 참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회라고 하면 이제 교육적인 경험과 기회인데요. 뭐 고3 부장도 해봤고 또 이렇게 특목고 입학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저만 알고 있지 말자. 좀 많이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그 말씀은 오늘 이제 좀 썰을 많이 풀겠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독서 활동만으로도 대학을 이제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셉니다. 네, 세죠. 독서로 이게 되나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화두로 네. 사실 공부 아니면 독서잖아요. 네, 네.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될까? 열심히란 표현을 쓰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게 당연히 정답인데요. 네.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네네네. 근데 공부가 재밌어요. 저요? 네. 아니, 그 핵심이 그거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공부 재미없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인 거죠. 힘들죠. 네네. 근데 선생님 저 독서는 더 재미없어요. 경우에 있는데 어떻게?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재미난 책만 읽거든요. 제가 오늘도 여기 오기 전까지 한 2권의 책 재미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책이 더 재미나요. 그러니까 다음 장이 기대되잖아요. 네. 네네. 뭐 요즘 친구들은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유튜브도 하겠지만 저는 다음이 기대된다라고 했을 때 공부가 다음이 기대되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사실 그래서 쉽지 않죠. 네. 결론은 독서를 열심히 해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라는 말씀 충분히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공부는 기본적으로 뭐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독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어떤 방편이다. 그렇죠.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도 꽤 라디오를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팟캐스트 많이 듣는데 최근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하신 분의 얘기를 좀 들은 경우가 있어요. 그분도 당연히 저도 이제 궁금해서 들었는데 그분 결론은 뭐냐면 책이었어요. 공부가 아니란 얘기죠. 그거 하나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책 읽는 거 자체도 공부 영역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공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공부 그렇죠. 영역은 네, 이제 네. 공부는 반복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는 반복을 해서 자기 머릿속에 얼마나 그 반복한 스킬이 들어가냐 이거에 대한 얘기고 사실 공부법을 많이 하는 유튜버나 아니면 뭐 EBS도 마찬가지고 사설도 그렇고 결국 스킬이잖아요. 독서는 저는 스킬은 아니라고 봐요. 공부의 의미하고 이제 독서를 그렇게 좀 정의를 독서법은 있겠지만 독서 자체가 저는 스킬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도구적인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에 대한 어떤 소개 플러스 공부와 독서에 대해서 지금 일단 어떤 생각 갖고 있냐가 됐고 사실 1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자, 대입 엄청 지금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대입 논술하고 이제 재시문 면접이 있어요. 논술하고 면접 앞으로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독서 활동만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썰 한번 쭉 풀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하다는 건 이제 어떤 예외적인 사례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좀 그래도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한두 명 붙은 거 갖고 저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썰 푸냐 이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오케이, 그거 아니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보면 서울대하고 고대는 논술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논술이 있단 말이죠. 네. 물론 서울대는 재시문 면접이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 쪽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제시문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제시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늘 반복적인 스킬만 하는 학생이 딱 봐서 풀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시문이 상당히 어렵나요? 독서를 했으면 쉬워요. 네. 독서를 했으면 쉬운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스킬로는 어렵죠. 공부 학습만으로는 어렵죠. 어렵다. 근데 독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네. 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독서는 그냥 단순히 책 읽는 것만은 아니에요. 최소한 한 번은 뭐 책 제목하고 저자랑 뭐 느낌을 잠깐 적더라도 뭔가 적긴 적어야 돼요. 이거를 포함해야지 이게 저는 독서라고 생각하고 좀 개념이 딴 분들 지금 좀 다르구나. 그냥 다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건데 다독을 하게 되면 이게 개념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막 뒤섞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 휴지에 적건 뭐 아니면 메모지에 적건 뭐 어딘가에 적어도 뭔가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이것까지가 우리가 독서 활동. 왜냐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우리의 공교육에서의 독서는 기본적으로 독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왜냐면 이 초등학교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렇죠. 중고 쪽도 많이 계실 텐데 초등학교 때는 그러면 이게 기록하고 이런 게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 어느 정도 선까지 그래도 조금 빈도로 분량으로 하는 게 좀 기록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논술의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막 1500자, 2000자 쓰는 그런 논술은 상당히 없어요.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니라 보통 세상의 평으로, 세평으로 최상위권 혹은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600자밖에 안 돼요. 600자라고 해서 원고지 3장이잖아요. 왠지 200자 원고지 원고지 3장, 600자 양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600자 내외로 써라, 뭐 800자 내외로 써라. 그럼 800자면 원고지 4장에 무슨 우리가 보통 서론, 결론 이걸 못 써요. 네. 왠지 오히려 그게 압축해서 써야 되니까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블로그나 뭔가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 대학도 다 뭐 보실 때 보면 이제 리포트하고 이런 거 보면 A4 용지 한 장을 다 쳐야 되잖아요. A4 용지 한 장이 원고지 10매가 넘어요. 그쵸. 상당히 많죠, 이렇게. 한 면 하더라도 A4 용지 그게 원고지 10매란 말이죠. 그 정도 아닙니다. 600자 내외 정도예요. 일단 분량적으로는 좀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말하면 결국 두 가지예요. 우리가 뭐든지 읽을 때 그렇잖아요. 어떤 책이가 어떤 글의 핵심이 뭐야? 요약의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바라면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근데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 요약하고 핵심을 파악한 그걸 갖고 상대방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답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간명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 독서로 이제는 다시 돌아가자고요. 그럼 초등학교 독서가 하면 뭐 동화책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뭐 아빠는 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보는 게 우선은 글밥 자체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고 그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가는 건 글을 점점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줄거리가 무엇이냐를 요약할 줄 아냐 이거죠. 결국 그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내가 뭘 읽었는지만이라도 아이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책 제목, 그 다음에 저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나 뭐 기억나는 초등학교니까 단어 정도만 적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해야 돼요. 이게 다독의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다독이 지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식이 되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논구술에 떨어진 애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나 뭐뭐뭐뭐 읽었어요. 나 뭐뭐뭐뭐 알아요. 그런데 대입 논구술부터는 네가 뭘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핵심을 이해했니? 이거거든요. 소름 끼친다 여기.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독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시작할 때 다소 이해가 안 될 법한 공부랑 독서를 약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공부는 누가 더 많이 하느냐의 게임인 거잖아요. 누가
얼마나 싫지만 즐겁게 영단어를 많이 외우냐. 저는 또 역사니까 누가 또 얼마나 많이 연도와 인물과 사건을 외우냐 이거잖아요. 독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사실. 그럼 일단 다시 돌아가서 독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센 거 말씀해 주시고, 초등에는 어쨌든 애가 그래도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뭐 지은이 뭐 감명 깊었던 거 정도로 출발해도 나중에 중고 정도 가서 기록할 때 그게 또 틀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요즘 좀 어렵게 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리터러시란 말 많이 쓰잖아요.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 표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학생들이 제 과목인 역사 읽기 되게 힘들어요. 한자 나오죠. 그쵸. 네, 한자 나오죠. 그 다음 옛날 일 나오죠. 듣도 보도 못한 제도 나오죠.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역사가 과거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서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그냥 역사는 지루한 암기 과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삼중고네 진짜. 그렇죠.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단어를 다 알아야지만 어떤 그 독해를 할 때 이 사람의 얘기가 뭔 소리인지 알잖아요. 그래도 뭐 좀 기본적인 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쉽게 가면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너 예를 들어서 너 참 잘한다. 와, 제가 이제 그냥 아유 참 잘한다와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뉘앙스들을 배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글에서 말하는 이 저자가 예를 들어서 좀 세련되게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낭만적인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조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책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익혀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말 그대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한 학습하고는 다르죠. 그거 확실히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 안에 좀 포함이 물론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나가서 입시적인 관점에서 대입까지 갔을 때 좀 더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를 지금 현재 갖고 계시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초등에서 많이 벌써 유행하고 있죠. 수학을 연산만 강조했었던 게 옛날이라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문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우리말의 얘기 서사나 아니면 그 짧지만 그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스토리텔링 수학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어려운 거죠. 네. 그 예전에는 굉장히 쉬웠다고 여겼던 부분인데, 이제는 오히려 그게 어렵게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더더군다나 이미지 세대이기 때문에. 하긴 이미지 세대 입장에서 이건 무슨 빡빡하니까. 그 몇 줄이 정말 책 몇 권가 해당될 거야, 아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초등 쪽에는 뭐 그 정도 기록하면 되고,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독서 활동을 뭐 기록하든 뭘 하든 조금 효율적으로 해서 대입 때 어떤 뭐 아까 논술이나 제시문 면접에서 좀 유리하게 가려고 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까요? 이게 오히려 많은 부모님들이 얘가 학원에 가야 되는데 얘가 책을 읽고 있어? 이거 정말 큰일 난 일이라고 여기시잖아요. 근데 공감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왠지 책을 읽는 게 왠지 뭔가 내가 죄책감에 빠져. 막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원 가면 안심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일단 앉아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성적표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다. 얘가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공부와 독서 모두 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 앉아 있죠. 독서실에 앉아 있죠.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야전하고 있죠. 근데 안 넘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독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은 이렇게 시간은 빡빡하지만 어쨌든 짬을 내서 좀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들렀었는데, 저도 저 핸드폰에 있는 것들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핸드폰에 예를 들어 저희 집 옆에 있는 평생학습관 리브로피아라는 거 눌러서 제가 원하는 책 갖고 그거 와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보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의외로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서 교사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내 사서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은 책들을 고를 수 있는 게 굉장히 선택지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약간 더 포용하는 마음이 좀 부모님부터 아이들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대입 논술하고 제시문 면접 있잖아요. 그거가 조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 조금 구체적으로, 왜냐면 여기 학부모님들 아직 좀 감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거 조금 논술이랑 제시문 면접이 보통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주제들은 우리 홍콩 카페에다가 제가 이렇게 우선 몇 개는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 한 3개는 정도. 글을 굉장히 밀도 있게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결국에는 가장 기본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개인과 사회의 문제예요. 개인과 사회. 제가 예전에 우리 홍콩쌤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내 밑으로 나는 사회관계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내 옆에 1m 정도 띄워줘서 앉아달라고. 손님 말고 다른 사람. 나 사회관계 그렇게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옆에서 사회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최상위권이라고 말하는 소위 세상에서 최상위권이라고 말하는 대학부터 시작해서 논술이나 구술이나 재시험 면접 보는 거 보면 되게 고전적이고 평범한 주제가 나와요. 개인으로 살 거냐, 사회로 살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면 인간의 마음은 착하냐, 악하냐. 되게 철학적이고 네, 약간 네, 네. 그런 거네요. 근데 그걸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민들이 오는데 이게 개인에 대한 얘기인지 사회에 대한 얘기인지에 대한 것들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책에서 좀 더 어렵게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유명하게 잘 알려진 책이 사피엔스 같은 책들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기적 유전자도 있고 인간 이기적이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에 올리는 인간의 이기심 덕분에 하는 거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 책 제목이 되게 휴먼 카인드라고 나와 있는 책인데 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이 작년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 뻔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책의 일부 구절이 그대로 나왔어요. 제시문에 나왔어요. 제시문 나왔어요. 나왔는데 근데 이 책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오늘도 이 책 읽다가 너무 재미난 거예요. 정말 여기 오는데 제가 다리가 아픈 줄 시간 가지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근데 이거는 뒤엎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재난이 왔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막 남의 집 약탈하고 내가 먼저 살고 발버둥 같은 거 그러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먼저 살겠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폭탄이 떨어져도 내 옆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과 사회라는 관점에서 이런 식이 좀 많이. 그래서 제가 초등하고 중등 학부모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별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초등, 중등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이에요. 와, 이렇게 또 세게 던지시는 것도 처음인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 인간 같은 신들이잖아요. 막 그렇죠. 사랑하고 화내고 막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런 신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신들과 사는 인간과 신들의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감정이입이 돼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나라면 저랬을 것 같은데 안타깝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자식을 예를 들어 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살려고도 하고 발버둥 치기도 하고 아니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진짜 살려내려고도 하고 아니 여러 가지 영웅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가 계속해서 그 안에 보면 결국에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잘 읽어도 이 학생 나중에 굉장히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는 철학이나 사회학 책들 보면 결국에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코어가 사실 그쪽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을 파괴하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구나에 접근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비교 분석하라라는 말이 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에서 재심을 주고 이거를 비교 분석하라라고 했을 때 말만 들어도 어려워. 그러지 마세요. 비교라는 말은 공통적인 것도 있고 차이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나 나눌 줄 아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국영수 다 비슷하긴 한데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학습지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점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1인데 하나 있으면 그거 빵 하나 있으면 연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분류해내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책을 읽으면서 개인과 사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도 그걸 분류해내고 붙이고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최상위권 대학 중에서 하나 나왔던 게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죽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비행기를 막 몰고 가고 있는데 저 밑에 지금 내가 비행기가 지금 엔진이 떨어져 갖고 밑에 사람들이 내가 그대로 떨어지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옆으로 피하면 나만 죽으면 다른 사람 살 것 같아요. 그 인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류의 어떤 식이구나. 그런 죽음이죠. 혹은 많이 나오는 건데 어떤 한 애만 저기 아주 정말 지하 밑에다가 가둬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편안할 것 같아.
넌 어떻게 선택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어려운, 우리가 보통 뭐 대학 다닐 때는 뭐 철학사를 해서 막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막 들레즈, 라칸까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 독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초등 독서 중요한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급조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떤 공부식으로 독서한 거는 결국 안 되겠네,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그쵸. 네.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걸 아까 제가 막 철학, 머리 이런 것처럼 접근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발달된 뭐 저기 GND사의 그 검색 엔진을 써갖고 우리가 발빠르게 전체 줄거리를 스킵하면 선지에서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영화 줄거리가 뭐고 책 줄거리가 뭐고 해서 바로 예를 들어서는 선지는 맞출 것 같아. 선지형 문제는 뭐 되죠. 그런 거 맞출 것 같아요. 뭐 어차피 5개 중에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게 논술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택도 없겠는데, 논술에서는. 다시 그럼 맨 처음으로 돌아갔던 공부와 독서는 다른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공부와 독서는 다르다는 게 소름 끼치네. 수미상관으로 딱 끝나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구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 문제는 구술인데 보통 이제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 30분 동안 자기가 제시문을 보고 15분 동안 말하는 거예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 한 23분 보고 한 7분 정도에서 8분 정도 말해요. 그런데 제시문이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제가 우리 홍콩 카페에 올려놨다시피. 근데 그것들 중에는 3,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는 영어를 꼭 넣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에 연세대 영어 지문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회학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휴먼 카인드 같은 책, 아니면 뭐 많이 들어보셨을 뭐 예를 들어서 그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 마이클 샌델.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마이클 샌델의 핵심 내용만 보고 찍는 거 하고 그 마이클 샌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른 거랑 묶어서 보여줬을 때 이 학생이 얼마나 핵심을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4글자 비교, 분석, 비교, 분석 할 수 있느냐는 다른 거죠. 와, 진짜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정말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어렵게 생각했는데 훨씬 더 좀 약간 좀 편하게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벼락치기는 안 되는 거죠. 왜 독서가 아까 중요한지를 다시 알게 되고 짬내서 이제 글을 읽어야 되는지가 야, 이거 안 돼. 공부해서 요약본 보고 하는 애들은 안 되겠네, 나중에. 또 그게 통하는 게 있긴 있어요, 또. 아시다시피. 그건 또 수능에서 되잖아요, 또. 뭐, 산다의 문제는 또 되죠. 되지만 뭐, 이렇게 논술이나 제시문 면접에서는 특히 면접 같은 데 가면 그냥 탈탈탈 털리겠는 거예요. 그렇죠. 행간을 못 읽죠, 행간을.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프리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편이 지금 상당히 긴 영상이었지만 제가 볼 땐 밀도가 굉장히 높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경서 선생님께서 칼럼을 또 저희 네이버 공공 아카데미 카페에다 올려놓으셨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경서 선생님 글도 한번 쭉 다 보시고 안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또 경서 선생님 또 확인을 하실 겁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2편에서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물론 이제 1편하고 좀 겹치는 내용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코어를 맞춰서 한번 계속 촬영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군요.